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지금 내면세계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면세계 안으로 들어보면, 자, 여러분 속에 이제 사랑이 있고, 여기는 두려움도 있다는 거죠. 자, 사랑과 두려움. 이거는 여러분의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이 나온다 말은 내 안에 사랑을 지금 이렇게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소리니까 이 두려움이 나올 때 이걸 신호라고 알아들으시고 얼른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이렇게 하라는 신호니까 그게 두려움 나오면 사랑하라는 신호구나 이렇게 여러분 하셔서 얼른 알아차려야 된다. 근데 여기 두려움이 왜 일어나는가요? 조금 더 들어가서 여러분 알아볼까요? 두려우면 나하고 남이라고 이게 분리됐다 생각해야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게 분리된 게 아니고 우리가 나와 남이 연결돼서 하나고 한 몸이다 이러면 한 몸인데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죠. 그죠? 내가 다 나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두려움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분리됐다는 착각 속에서만 일어난다. 그래서 빨리 알아차리면 뭘로? 한 몸인 줄. 그러면 두려움은 생길 수가 없다. 한 몸이니까 어떻게 오로지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해결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들여다보면, 자, 여러분이 리드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각자의 역할을 할 때도 있다. 물론 리더도 역할이지만, 역할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역할에서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 그때 리더가 이렇게 존중하지 못하면 리더의 자격을 상실한 거다. 그러면 리더는 뭘 하느냐? 리더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인데 단지 이렇게 우리 앞에 서 있어 이렇게 앞에 서서 움직이는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리드하는 사람들이 꼭 혼돈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수직적으로 높은 사람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렇게 딱 나란히 수평적에서 앞에서 이끄는 사람 혹은 본보기가 되어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리더는 특히 각자가 역할을 잘 하도록, 즉 발휘되도록 빛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서 응원하고 용기 주고 격려해서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히 존중과 사랑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앞서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리더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리더는 항상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실 때 더 빨리 효과를 본다. 이렇게 누가 언제까지 이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잘 하게 된다. 대부분 우리가 저도 여러분을 존중해서 누가 하실 분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선뜻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잘 안 해요. 그게 때로는 겸손하기도 하다 하지만 사실은 책임을 져서 제대로 못할까봐 하는 혹은 그런 두려움도 숨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누가 좀 해주세요, 좀 해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 네 해보겠습니다 하고 또 선뜻 나서기도 하지요. 그래서 리더가 역할할 때 이건 언제까지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하시는 분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리더는 이런 부분도 잘 이렇게 이끌 때 사용해서 빠른 시간에 발휘도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될 목표를 안내해 주는 것도 목 중에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리더가 이렇게 리더해 가면서 보면 이게 팀원들이 이렇게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가 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 다른 의견 제시할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존중해야 되는가,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게 그걸 수용할 수 있어야 돼. 아, 그건 안 돼. 지금 이거하고는 해당 없어. 뭐 이런 단어를 쓰면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하고는 무슨 말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더라도 제시하고 싶지 않은 상태로 바뀌게 되니까 이들은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대단히 중요하게 존중해서 네,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수용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이게 상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내면에 일어났을 때 요걸 반드시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면에 있는 생각도 수용할 수 있으라. 지금 리더도 이게 상대방에 대한 리더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도 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끌 때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렇게 기간하고 그 다음에 뭐 누구와 함께 한다든지 어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지정해서 하면 자기 내면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내면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은 외부의 리더도 잘하게 된다. 내면에서 이 두려움을 잘 이끌어서 사랑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사람은 외부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있는 사람을 잘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이 내면과 외부는 그 내면의 결과물이 외부다, 이렇게 꼭 아셔서 이걸 같이 보셔야 된다. 지금 이름은 내면세계 공부지만 내면의 결과물이 외부니까 내 내면이 가지런하게 잘 정렬이 돼 있을수록 외부를 잘 끌어가고 함께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내면에서도 여러분이 작용을 하면 반작용이 일어난다. 이걸 꼭 아셔야 된다. 그럼 어떨 때 반작용이 일어날까? 이거는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전체를 이해할 때는 반작용이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와 연관되어 하나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전체를 위해서 뭘 할 때는 반작용이 없는데 내 개인에 의한 개체의 욕심에 의해서 할 때는 이 전체가 이로울 때는 반작용이 없이 반발하지 않지만 자기 개인적인 욕망에 의해서 할 때는 전체가 반발하게 돼. 그때는 반작용이 일어나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 자기 내면에서도 마찬가지다. 내 내면에서 내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할 때는 내 내면 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반작용을 일으켜서 그건 안 되게 브레이크를 잡게 한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럼 어느 때 반작용이 일어나는가 했을 때 전체한테 이롭지 않을 때, 그럴 땐 반드시 반작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평불만하면 내 내면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고마움을 알게끔 계속 이렇게 돕고 있는 것이 작용과 반작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쓸 때 늘 반작용을 염두에 두시면 일이 안 풀릴다 이 말은 반작용이 일어났구나, 그걸 우리는 방해가 일어났구나, 간섭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전체에게 이로운 것을 내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체에 이로운 요 5가지는 기쁨, 축복, 사랑, 수용, 감사, 이걸 안 했다 소리거든. 내 내면에서 이걸 안 할 때는 반작용이 일어난다. 왜? 전체에게 도움이 안 될 때이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면세계는 영이 내려주는 느낌, 이걸 잘 알고 그 특징을 내가 늘 사용하면 내면의 평화가 오고, 그러니까 자연히 외부와의 관계도 평화롭게 잘 할 수가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내면에도 어떤 생각이 막 일어날 때 그걸 허용, 수용해서 내면도 평화롭게 할 줄 알 뿐 아니라 외부와 관계에서도 늘 허용, 수용을 할 줄 알면 외부의 관계도 평화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